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청사 관리 직원들이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공단 용역업체의 경영난 때문이지만 공공기관의 무책임도 원인입니다.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일부 당선인이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선거법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식을 갖고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45개 나라 211편의 영화가 전주 영화의 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용역업체에서 100여 명의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청사 시설 관리 일을 해온 A씨는 지난 2월과 3월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소속된 용역업체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4월 월급 역시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본부와 전국의 지사 17곳에서 전기나 기계 설비를 관리하는 노동자 110여 명의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체불 규모는 4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집에 얘기 못한 사람도 있고 집에 얘기한 사람도 있고 전 직원의 한 50% 이상은 지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고.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전주로 이전한 지난해 5월부터 청사 관리를 맡아온 해당 용역업체는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국민연금공단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오히려 외부 발서를 단속하는 등 업체를 편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정말 남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 청사 내부를 다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그리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거든요. 국민연금공단 측은 해당 업체가 국세까지 체납하면서 공단 측에도 가압류가 들어와 임금을 지급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국세 같은 압류 들어오면 우리가 그 부분을 직접 그 용역업체에다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업체의 무책임한 임금 체불과 공공기관의 간접 고용 문제가 뒤얽힌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일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비상경영을 선언한 가운데 군산조선소에도 구조조정이 추진될지 지역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측은 현재 13척의 선박을 건조 중이고 5,700여 근로자가 대부분 생산직이어서 당장 인력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선업계의 수주 절벽 상태가 지속될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군산조선소의 작업 물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데다 협력사의 비율이 80%나 돼 감원과 도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의 한 초등학교 일부 학생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 모 초등학교 학생 19명이 지난 26일 학교에서 점심을 먹은 뒤 복통과 설사, 구토 등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결석을 하거나 조퇴를 했습니다. 당국은 전체 700여 명 가운데 일부 학생들에게 증세가 나타났다며 남은 음식물과 가건물에 대해 검사를 의뢰하고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13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구속됐고 일부 당선인은 소환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에서 익산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전 시장은 선거와 관련해 지역 주재기자 2명에게 해외 여행 경비 수백 달러를 대준 혐의로 그동안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 전 시장은 구속 전 법원 신문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앞서 구속된 기자 2명에 이어 구속됐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인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은 이강수 후보가 유성엽 의원에게서 도지사와 국회의원을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토론회에서 제기함에 따라 내용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유 의원이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민주당 안호영 당선인과 국민의당 이용호 당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두 당선인은 각각 상대 후보였던 임정엽 후보 측과 강동원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경찰 역시 당선인과 관련된 후보자 비방과 기부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일부는 소환 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 수사 전담팀의 역량을 집중,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환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조사 결과가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회의원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과 과제를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은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실군은 지난해 농업인 월급제를 도내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 700여 농가에 47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 수확철에 출하할 벼를 농협과 미리 계약한 뒤 대금을 월별로 나눠 먼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신 농협이 받아야 할 이자를 임실군이 전액 지원하는데 돈 쓸 곳이 많은 영농철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괜찮죠. 왜냐하면 미리서 이제 가을에 나락 내서 주니까. 농업인 월급제는 올해는 완주군과 진안군도 시행에 나서면서 확대됩니다. 하지만 대상이 벼농사로만 한정돼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다른 작물을 검토할 수 부분이 이제 감자라든가 보리가 검토가 되는데 그 부분은 규모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안호영 당선인은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월급제 대상을 벼농사뿐 아니라 축산이나 과수농가로 확대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보다는 농협이나 정부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방안입니다. 농민들은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해 영세 농민을 위한 농민수당이나 다양한 직불제 개발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농한테 쏠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잖아요. 중소농을 위주로 하는 어떤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처럼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농민들의 꿈이 다음 4년 안에 조금이라도 현실화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북 출신 더민주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과 대선을 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에는 관심이 없고 무언가 소중한 역할을 하고 싶다며 국회의장과 대선 후보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의장에 대해서는 여소야대 의장으로 종전과는 다르다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의 원내대표 도전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경륜과 노련미를 갖춘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박지원 의원을 초대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했습니다. 원내대표 도전 의지를 밝힌 도내 유성엽 의원과 주승용, 김동철 의원은 경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독립예술영화의 축제인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어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이경희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은 본투비블루입니다. 트럼펫 연주자의 굴곡진 삶을 그린 캐나다 출신의 로베르 비두로 감독의 영화로 복잡한 인물을 연기한 배우 에다노크의 연기도 흥미롭습니다. 영화제 기간 단편 48편을 포함해 45개국 모두 211편이 선보이며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영화를 섞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새로운 영화를 원하는 관객은 익스펜디드 시네마와 국제 경쟁을, 대중적인 영화는 시네마 페스트나 야외 상영작을 살펴볼 만합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자백과 지식 공동체의 역할을 도시 공간에서 묻는 코민 서울 등 다큐멘터리는 한국 영화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줍니다. 실험적이고 좀 대안적인 영화의 성격하고 그리고 좀 더 대중적이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영화의 성격이 다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전주 풍남문에서는 매일 밤 한국 고전 영화를 통해 보는 근대 생활사를 주제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펼쳐집니다. 길거리 공연과 관객 파티는 축제의 흥을 돋우고 남부시장 청년몰에서는 청년 라운지가 운영돼 영화 인문학 강좌 등이 열립니다. 지역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풍남과 남부시장에 가시면 또 영화제에 있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오늘 저녁 7시부터 전주 고사동 영화의 거리 안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내 작은 영화관 이용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작은 영화관 이용객 수가 지난 2013년 6만 9천 명에서 재작년 26만 명, 또 작년에는 44만 9천 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영화관은 100석 안팎인 소규모로 지난 2010년 장수에서 처음 도입돼 지금은 도내 9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7시 20분쯤 여수에서 익산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전기 공급 중단으로 임실역에 멈춰서 운행이 50분가량 지연됐으며 출근이나 통학길에 나선 시민 3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 전북본부는 전차 선로 주변의 까치집이 비에 젖으면서 전선을 건드려 단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익산역에서 정읍역 구간에서 KTX가 고장나 운행이 지연되는 등 열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까치 산란기인 매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전기 공급 중단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50m 간격으로 있는 고압 전선 철탑에서 올해 6천여 개의 까치집을 제거했고 2012년 이후 제거된 것만 2만 5천여 개에 이릅니다. 코레일은 까치집 등 단전을 일으키는 이물질 제거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산란기에는 까치집을 짓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곳곳에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며칠간의 봄비로 대기 환경과 교통시야 평소보다 맑아졌습니다. 교통 흐름도 소통 원활한 모습입니다. 지금 신호 대기를 제외하고는 네 방향 모두 수월하게 통과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주역과 사신동으로 향하는 이 방향에는 지금 소통 대기가 좀 길어지고 있네요. 또 이번 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이 위급하거나 즉시 치료를 요하는 응급 환자를 위해 마련된 119 구급차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구급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는 가벼운 질환도 구급차에 의존하는 무늬만 응급 환자의 이용 때문입니다. 구조구급법상 구급차는 응급 환자나 이에 준하는 증상을 보이는 중응급 환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치통이나 감기, 검진, 입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성 질환자는 이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119 구급차 남용으로 심정지 같은 분초를 다투는 위급 환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구급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119 구급차가 효율적인 응급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시민 의식 개선과 홍보는 물론 구급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도내 구급차 출동 건수는 7만 5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비응급 환자는 4%인 3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비응급 환자의 이용을 막기 위해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으론 위급 상황인 것처럼 꾸며 119 구급차를 이용하고도 진료를 받지 않으면 허위 신고로 간주하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적에 맞는 119 구급차를 이용하기 위해 수많은 방책이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해결법은 구급차는 응급 환자만 이용하는 것이라는 시민의식입니다. 이와 함께 비응급 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도 필요하겠습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5월 임시회에서 통과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공청회를 통해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분진에 대한 주민 불편이 제기돼 도와 전주시의 실태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개인 청렴도 평가 대상이 큰 폭으로 늘게 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올해부터는 각급 학교 교감과 행정실장 등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지난해보다 1,100여 명에 늘어난 2,200여 명에 대해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과 청렴도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6월에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개인별 심사 자료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실군 주민들이 최근 전라북도 의회에 옥정호 수역 수변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최근 들어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완주 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해 축산물 품질 위생가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실군 옥정호 상생발전협의회는 최근 정읍 출신 장학수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서 옥정호의 수면 이용과 수변 개발 시 정읍, 순창, 임실 등 3개 시군이 합의해야 하고 합의 없이는 도 예산도 주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은 심각한 지역 이기주의라고 성토했습니다. 이들 임실 주민들은 정읍 지역의 취수원인 도원천은 정작 보호구역에서 제외시키고 물을 먹지도 않는 임실군의 수변 개발만 제한하려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제한하는 것이다. 완주 한우협동조합은 고산면 미소시장 내 판매점과 경기도 화성점을 통해 연간 91억 원의 매출과 함께 20여만 명이 방문하는 등 소비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산면 서봉리에 15억 원을 들여 하루 12마리를 가공할 수 있는 최신 축산물 품질 위생가공 유통센터를 설립하고 고품질 축산물 공급에 나섰습니다. 부위별로 가공 유통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직영 판매장을 통해서 유통 마진을 최소화시켜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600호 건립이 최종 확정돼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국책 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행복주택은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인데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고창군 애양운동본부가 주최한 군민화합교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교례회는 고창 출신으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강병원, 백재현, 안규백, 홍영표 그리고 정운천 당선자 등 5명이 참석했으며 30여 명의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전북 수산물 공동 브랜드인 해가람을 표기할 수산물 품목이 결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수산물 공동 브랜드인 해가람 지정 품목으로 함초 박대와 마른 김, 참 조기 세트 등 13가지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된 13개 품목은 2년간 해가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포장재 제작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군산항 해역의 해저지형과 암초, 또 장애물 등 항해 위험물 파악을 실시합니다. 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해저지형을 입체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다중빔 음향 측심기와 또 측면주사 음파 탐사기 등 최신 장비를 동원해 항해 위험물의 정확한 위치와 형상 등을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된 자료는 입출항 선박의 안전 항해와 항만 시설물 유지 관리에 활용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늘부터 열흘간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판소리마당 첫 무대가 내일 김현주의 심청가로 마련됩니다. 동양의 무술과 서양의 아크로바틱을 결합한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가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가족 음악회를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선보입니다. 영호남 미술교류전이 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16 전라북도민 체육대회가 내일부터 4일간 월명운동장 등 군산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원광대학교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4일간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엽니다. 소설가 백가흠 초청 무료 특강이 내일 도청 도서관에서 마련됩니다. 전북 지역 음식 이야기를 주제로 한 혼불 학생 문학상이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합니다. 전북 자동차기술원은 뿌리 분야 금형과 생산기술 전문 인력 양성 교육생을 모레까지 모집합니다.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9도 등 17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해상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